시도 때도 없이 요일을 느껴 화장실 출입이 잦다면 과민성 방광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 신경성 방광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방광신경계의 과민성에 의해 발생한 질환으로 방광염과 증상은 비슷하지만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고 염증 소견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방광이 예민해진 상태로 다른 명백한 질환이 없으면서 소변이 마려우면 참을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나거나 빈뇨, 야간뇨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즉, 별다른 증상이 자리하고 있는 상태가 아님에도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리게 되고 일상생활에 여러가지 불편을 미칩니다. 대개 건강한 성인은 최대 400에서 500ml의 소변을 방광에 저장할 수 있는데요. 이 중 150ml의 소변이 방광에 차면 오줌 마렵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또 200에서 300ml가 되면 절박한 느낌이 들어 소변 배출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과민성 방광이나 신경성 방광을 가진 경우라면 52에서 100ml만 차도 소변이 마렵다 느끼며 화장실을 가야 합니다. 방광 근육이나 배뇨신경 등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한의학적으로 몇 가지 원인을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빈도수가 높은 제일 중요한 원인이 방광 허한입니다. 오늘은 방광 허한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광 허한은 방광이 약하고 차서 나타나는 증상들의 집합입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고 시원하게 잘 안 나오고 나오더라도 양이 작고 맑은 오줌을 자주 누고 방광염이 만성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방광은 두터운 근육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수축과 이완이 이루어지는데 따뜻하면 이완되고 추우면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춥거나 방광이 차가워지면 자주 요일을 느끼고 화장실을 가게 되는 거죠. 한의학에서 방광은 청탁을 가르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몸의 물의 맑은 부분은 재활용하고 탁한 부분은 모아두었다가 배출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의 청탁을 가르는 방법이 증류 방식과 같아서 방광의 온기로 물을 데워 증류된 맑은 물은 재활용하고 남아있는 탁한 물을 모아두었다가 배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광이 차가워지면 청탁을 가르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맑은 오줌을 자주 둔다고 봅니다.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방광 허한으로 인한 전신적인 증상으로 몸이 차고 기운도 없고 추위도 많이 느끼거나 입맛도 떨어지고 허리가 뻐근하거나 아프기도 합니다. 과민성 방광, 신경성 방광이 있어 약을 쓰는 경우 과민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근육이완제를 쓰거나 부교감신경을 억제하여 방광의 수축을 억제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약물치료는 입마름, 시력감퇴, 변비 등 부작용의 증상이 있어 장기 복용이 어려우며 복약을 중단했을 경우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방에서는 이러한 경우 방광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예민성을 완화시켜 다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치료 방향을 잡습니다. 증상은 있지만 검사상에 나타나지 않은 것, 아직 기질적인 변화에 도달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를 미병이라고 합니다. 현대적으로는 반건강 상태라는 용어를 쓰죠. 미병의 상태란 질병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몸의 이상이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으로 발현이 되는 건데요. 이때 신체 밸런스를 잡아주고 항상성을 회복시켜주면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만약 적절한 조치가 안 되면 계속 발전해서 질환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병으로 발전하기 전 미병의 상태, 즉 반건강 상태에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신경성 방광, 과민성 방광 증후군은 미병의 상태입니다. 내부 장기 자체의 기능 저하에 따른 증상들이므로 방광이 약하고 차가운 상태를 개선시키면 소변 상태가 개선되면서 더불어 방광 허한이 원인이 되는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도 개선이 됩니다.